5.18 당시 국군에 의한 학살이나 발포 명령은 없었다는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대해 궤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작업 공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당의 분향소 설치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호남의 반문정서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 동운고가의 포장보수공사로 차량 통행이 내일부터 부분 통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은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계엄군의 시민 살상 행위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5.18의 상처 치유를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출간된 회고록에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썼습니다. 회고록에서 시종일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 5.18 사태라고 칭한 전 씨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데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빼앗은 장갑차를 끌고 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 운동과 같은 운동으로 부를 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5.18 당시 계엄군의 시민 살상 행위를 부인했고 발포 명령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며 자위권 발동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5.18의 책임자로서 법정에 선 건 역시 자신의 유죄를 전제로 재판이 연출된 것이라고 강변한 전두환 씨는 자신이 5.18 직후 대통령이 된 원죄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사법부 판결과 역사적 평가를 뒤집는 전두환 씨의 궤변에 대해 정치권은 맹비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 존재를 부정하고 5.18 때 의도적 양민학살도 없었다는 궤변을 이처럼 자신 있게 늘어놓을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5.18 특별법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추궁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발포명령자는 전두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와 1996년의 검찰 수사, 그리고 2007년에 국방부 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나섰지만 모두 다 실패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법적 판단과 역사의 평가가 끝난 사안이지만 자신의 반론을 담은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논란의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변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자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데도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전 씨를 맹비난했고 윤장현 광주시장도 비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궤변과 역사가 우리 후손들을 혼란케 하고 나라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는 걸 학습하고 있습니다. 5월 영령을 욕보이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발포명령자 확인 등 5.18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동안 변하지 않는 다툼이 있습니다. 작업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그 다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절단된 세월호 좌측 램프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굴삭기와 차량은 사전에 계획 공지도 사후 통보도 없이 제거됐습니다. 작업 현장을 참관하던 유가족들이 발견해 외부에 알려졌고 매일 작업 상황을 공식 발표하는 해양수산부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드러냈어?
하루가 지나서도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수부가 작업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굴삭기 화물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천공을 통해 배수하는 것 이외에 선체 무게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이미 3년 동안 인양 과정에서 선체 훼손을 놓고 갈등들은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가 계속 가족들한테 협조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저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 참관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허락된 것 하루 2번에 2시간가량. 작업 과정에 대해 부족한 정보 공개가 불신을 낳고 의혹을 만드는 상태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신항에 분향소가 설치될 수 있을까요? 해수부가 부정적인 가운데 목포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신항도 세월호 침몰 이후 진도 팽목항의 모습처럼 추모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향소가 없습니다. 추모객들은 철조망 사이로 세월호를 바라만 보다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분향소와 관련해 원칙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목포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에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목포시가 목포신항에 분향소 설치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반대가 이유입니다. 아직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골도 발견되지도 않고 분향소를 설치 운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또 1년여 동안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 예산만으로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분향소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팽목항에도 안산에도 광화문에도 세월호 분향소가 있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분향소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본선에서도 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호남의 선택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광주 전남은 90% 안팎의 표를 문재인 후보에게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민주통합당이 둘로 나뉜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60%대의 비슷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5년 전보다 더 준비됐다며 본선에서도 압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권 교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호남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라고 판단한다면 반문 정서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 후보 측의 전두환 표창 발언이나 부산 대통령 발언을 계속 문제 삼는 것도 호남의 반문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문 후보는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호남에서 참패했던 지난해 총선의 아픈 기억을 딛고 대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춘권 스키야키 똠양꿍. 아시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유명 셰프들과 함께 아시아의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4월 5일부터 2달 동안 ACC 푸드라운지 쿡 아시아가 열립니다. 중식 요리대가 이연복, 훈남 셰프 이재용과 같은 스타 셰프들이 아시아의 대중적인 음식을 소개하고요.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쿠킹 콘서트 시간이 마련됩니다.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의 요리를 현장에서 보고 또 함께 요리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아시아의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요리와 관련된 문화 이야기도 풀어냅니다. 아시아의 요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실전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쿠킹 콘서트에서 선보인 요리를 광주 지역 실력파 셰프와 함께 직접 만들고 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재료비를 포함한 참가비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 동운고가의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10일까지 동운고가의 포장 보수 공사를 위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차량 통행을 부분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공백 상태와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이 논평을 내고 윤장현 시장에게 원칙과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윤 시장이 거부하고 시의회마저 들러리 세우려 한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원 추천과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외곽지역과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 세무서 광산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광주 세무서는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맞은편에 광산지서 청사를 마련하고 납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관할구역은 광산구 평동, 삼도동, 볼량동, 어룡동과 영광군 전체이며 납세 인원은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LG U+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과 관련해 취업률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실습을 멈추고 실업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현장 실습을 거부하는 등 7대 선언과 3대 요구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중장비로 옮기면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주변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33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웃집과의 소음 문제로 처벌받았던 이 씨는 사건 당일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부리다 주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가 인구가 25년 만에 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 농가 인구는 총 35만 명으로 25년 전인 1990년에 비해서 69.4%, 79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7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는 10명 가운데 4명가량으로 1990년에 비해서 176.5% 증가했습니다. 조선 경기의 장기 불황 속에 수준안이 지속되면서 대불산단의 조선업체 불황 정도가 울산 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근로자 수 감소율은 울산이 16.6% 줄어든 반면 대불산단 등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는 18.9% 감소했습니다. 또 임금 체불도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1년 전보다 4.3% 증가한 반면 목포 지역은 13.2%나 증가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아시아 노선과 미주 노선을 인수한 새 국적 선사인 SM상선이 본격적인 광양터미널 운영에 나섰습니다. SM상선은 지난달 한진해운에 대한 인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SMGT를 출범해 SM상선 광양터미널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M 상선 측은 이에 따라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광양항 2단계 1차 부두가 정상 운영되게 됐다며 출범 3년 내에 한진해운이 지난해 처리한 68만 TEU까지 회복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영암 F1 경주장 활용 방안으로 추진된 전남 그랑프리에 중국 측 참여가 불확실해지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2014년 시작된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오는 9월 전남 그랑프리로 확대 재편할 예정인데 사드 배치 갈등 속에 중국 측의 참여와 중계 방송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레이싱팀을 초청하고 국제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독성 농약 사용과 안전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등 모두 28종류의 농약을 검사합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